예, 이 428억 이게 제일 사실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돈이 과연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약정한 것 자체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한송원 기자가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428억. 그러니까 총 수익이 뭐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정해서 배당한 건 그보다 좀 작을 테고 이 428억이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걸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예,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는 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 5천억에 가까운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이 검찰은 그렇게 한 이유가요. 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의 절반, 이 428억을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는 이 428억 약정 부분을 뺐습니다. 그 바람에 이 대표 측도 아까 들어보셨듯이 내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있냐 이렇게 항변해 왔던 겁니다. 예, 사탕도 안 받았다 이런 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은 게 없는데 왜 대장동 수익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지금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대장동 수익금 일부가 이제 김용 씨한테 넘어간 거, 그중에 8억이 넘어간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유죄로 1심 법원이 유죄로 선고했기 때문에 그 428억에 대해서도 그 관련이 다 거기 다 돼 있는 돈에서 지금 이 8억 원이 나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대장동 수익금은 총 5천억 규모, 이 배당금 기준으로는 4,040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대장동 일당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누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녹음을 한 거죠. 예, 그 녹음이 녹취 형태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 김만배 씨 지분이 절반, 49%, 약 2천억 정도였습니다. 이 김만배 씨는 그 자리에서 이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장동 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김만배는 그 자리에서 이 배당금 2천억에서 이 사업비를 빼고 그 절반인 700억 원을 그분 몫으로 유동규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700억이 왜 428억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예, 이 김만배가 약속한 다음에 바로 돈을 주지 않으니까요. 예. 이 4개월 뒤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에게 왜 약속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김만배가 이 세금, 이 공과금 등을 빼면 428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이 정진상 실장도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진상 씨 말대로 왜 주기로 한 돈을 안 주냐? 왜 안 준 거예요? 일단 왜 안 줬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건네진 것은 아닙니다. 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이 합의하는 척 428억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 주든 네가 쓰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뇌물죄가 될까 무섭다. 이 돈 액수가 크고 뇌물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건네는 거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김용이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선 8억 원만 이 김만배가 남욱을 통해서 유동규에게 건넸고 그게 이번에 유죄로 나온 거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428억으로 좀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예.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그분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돈의 목적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자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이 정치를 하다가 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자고 했고 이 대장동 일당들과 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과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로 말을 합니다. 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몫이 있었다는 거는 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428억 아까 한송원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그 부분 428억 부분을 약정을 한 부분을
기소 내용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그럼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검찰이 올해 초에 그 혐의를 빼긴 했지만 기소를 할 때는 공소장에서 뺐지만 계속 사실 그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 돈이 건네진 게 아니라 이 당사자들 간의 약속으로 있었던 만큼 이 김만배 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표 몫이 아니라 자기 몫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만배 씨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어차피 수사로 이 판이 망가진 상황에서 그 돈이 뇌물용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자기 몫을 좀 지킬 수도 있고 이 뇌물죄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김만배 씨는 그동안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변에 줄곧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그거 이재명 대표에게 줄 돈이 아니었어.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요. 이 약속을 받고 특혜를 줬다면 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받은 돈은 없었지만 이 최서원 씨와의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쉬운 수사는 아닐 텐데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입증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어요.